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어서 346쪽에 이제 이번에는 확정력의 한 종류인 불가 변력. 한자로 보면 변자의 포인트가 있죠? 변경 못하게 하는 효력이야. 응? 읽어보자. 자, 원칙 얘기를 하고 있어. 하자가 있는 행정에는, 위법이 있는 행위는 우리 행정원 법률에 맡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 하자 있는 행위는 취소돼가지고 뭐가 돼? 합법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지? 하지만 거기 일정한 어떤 행위는, 일정한 성질을 갖는 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 자, 그러면 이거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효력이야. 이게 불가 변력하고 좀 쟁력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행위를 한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행정청. 행정기관은 자기가 한 행위를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게 하는 거야. 응? 행정청 스스로 직무상 권한을 취소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걸 뭐라고도 부른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른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실질은 내용이야, 내용. 그러니까 그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이 국민하고 사이에 한번 행해지면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걸 쉽게 취소 변경하면 국민하고 사이에 너무 큰 혼란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의 내용 내지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에서 실질적인 효력이란 말이야. 응? 내용은 실질이란 말하고 같이 쓰이고, 아까 불가증력은 형식적 확정력이라 이제 내용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법이 정한 기간만 지나면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의미에서. 자, 그럼 왜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잘못이 있더라도 취소 변경 못하게 하느냐? 그거는 첫째 줄 뭐야? 읽어보자. 행정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 그러니까 핵심은 법적 안정성 유지야. 응? 아니 행정기관이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 내렸다고 딱 발표를 했는데 잘못 결정했어요 하고 쉽게 취소 변경하면 국민들이 그게 어쩌다 한 번이고 그러면, 근데 자주 되면 국민이 행정기관의 말 안 믿고 안 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이 넷째 줄 불가변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응? 행정기관이 한 위법 행위가 한 행위가 위법인데 상대방이 뭐 거짓 부정을 했다든지 이러면 국민한테 이익준행이라도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응? 또 취소 변경시켜야 될 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불가변력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주로 국민하고 사이에 이익준행이, 신뢰보호 필요가 큰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정 범위에 동그라미 1번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된다. 예를 들자면 1번 준사법적 행정행위. 응? 준사법적이란 말은 법원의 재판 절차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위원회 결정 내리는 행위 있지? 그런 걸 준사법적 행위라고 그래. 법원의 재판 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행위. 예를 들면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거야. 응? 또 두 번째 확인행위. 우리 다 확인행위 배웠잖아. 어떤 행정행위 관련해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나? 의무이나 다툼이 있는 어떤 행정 문제에 대해서 권한 가진 기관이 판단을 내는 행위잖아. 그렇지? 그럼 행정기관이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의문 다툼이 있는 문제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걸 스스로 쉽게 뒤집어 버리면 근데 공신력, 법적 안정성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확인적 성격을 갖는 행위, 그건 논란이 많고 그 의문 다툼이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뭐 선거의 당선자 결정 같은 거 잘못 내리면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 멕시코인가 어딘가는 남미에서는 그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가 당선자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걸 번복했어요. 당선자가 바뀌었어. 내전이 일어난 나라도 있었어. 그지? 그만큼 이게 그 어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죠. 그죠? 우리 흔한 일로 봐도
저 수능 시험에서 뭐 그 정답 뭐 수정 정정 이런 것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죠?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나잖아 막 그죠? 신중하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주수익적 행정.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는 한번 국민한테 뭐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 상대방 국민은 자기는 적법하게 이익 받은 것으로 알고 뭔가 행동을 옮기고 그러니까 신뢰 보호, 국민의 기득권 존중 이런 차원에서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응? 네, 그런 보통 한 3가지 정도 예, 그렇지? 또 오른쪽에 가면 취소나 변경하지 말아야 될 공공문의 요청이 매우 큰 행위 이렇게 들어져. 그죠? 근데 보통 시험은 1, 2, 3번 정도에서 내요. 응? 그런 성격을 갖는 행위는 행정기관이 설령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좀 하자가 있다, 잘못된 행위였다, 위법이 있다 해도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무효인 행위는 변경시킬 효력이 없잖아. 취소나 변경할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면 문제 내지도 않지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중대 명백한 위법에서 무효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도 생기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불가 변력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지? 자, 우리 판례를 확인해 봅시다. 거기에 1번. 자, 국민의 권리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게 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행정청이라 해도 그것을 자유로이 마음대로 취소 변경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의 불가 변력은 불가 변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 변력 인정하는 이유가 거기 나열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첫째 줄에 쭉 있죠. 불가 변력은 밑줄 치다가 시험 나와 1번 판례. 불가 변력은 당해, 즉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행위만 인정되는 건데, 근데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그 성질의 행위라도 같은 종류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달라질 때는 또 인정할 수 없다. 응? 이게 시험에 자주 쓰여. 그러니까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국민의 권리익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될 필요가 있는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같은 종류의 행위라도 그 대상이 달라질 때는 또 인정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응? 예를 들어서 뭐 그 시험 합격자 결정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그래서 합격자 결정을 취소.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불가 변력의 제한을 안 받지. 응? 같은 시험 판정이나 하더라도 그지? 그것처럼 1번 되게 중시하세요. 2번도 중요하게 해야겠다.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응? 2번은 3번은 2번을 오류가 있어서 똑같은 게 또 들어갔어. 응? 2번만 공부하면 되겠지? 3번은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2번을 보면 자 과세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세금 보관했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어. 세금 보관을 갖고 이의 신청하면 예를 들어 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근데 국세청장이 뭐 어때? 상대방 이의 신청? 응? 그 이유 맞다. 이의 신청한 이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래가지고 결국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켰대. 응?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했고, 상대방이 세금 부과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신청을 해서 맞네요. 세금 부과를 스스로 취소했대.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어떻게 했어? 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다시 번복을 했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또 다시 했다면 이거는 위법이다. 응? 나중에 한 거.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건 뭐야? 이거? 일종의 불가 변력을 인정한 거야. 그치? 세금 부과했던 걸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 취소 결정을 다시 번복하고 다시 세금 부과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번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세금 부과를 다시 한 거. 여기도 셋째 줄에 보면 둘째 줄.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응? 그죠?
번복한 뒤에 종전의 세금부과 처분과 똑같은 내용의 세금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 현실은 했다는 거 아니야. 해서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결한 거지, 그지? 이게 불가 변력에 어긋나는 취지다. 그런 취지고. 이제 3번은 똑같은 거니까 4번을 또 공부하세요. 자, 첫째 줄 읽어보면 세금부와 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무슨 뜻일까? 상대방한테 세금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근데 세금부과를 받은 상대방은 이거 위법이야, 취소해,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했단 말이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은 이제 상대방하고 세금부과한 세무서장하고 지금 세금부과가 위법인지 취소해달라, 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도중에 세무서장이 이거 뭐 상대방 주장이 맞단 말이야. 재판에서 질 게 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재판 진행 중에 자기가 한 세금부과 처분을 알아서 취소를 시켜버렸어. 응? 그 얘기지. 그렇지. 그때 과세관청이 즉 세무서장이 자기 세금부과 처분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걸 발견. 응? 소송 도중에 원래 했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시켰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 취소됐으니까 원래 세금부과 처분은 세금부과 세무서장이 알아서 취소해서 없애버린 거야. 응?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어떻게 됐대? 그 위법으로 발견됐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었으니까 그 하자를 보완을 해서 다시 세금부과를 했대. 응? 그러면 이 원래 위법한 세금부과했던 걸 취소한 뒤에 있었던 위법을 보완해서 다시 세금부과한 거는 원래 소송 제기됐던 원래의 세금부과 처분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세금부과 처분이다. 응? 이거는 결론적으로 불가 변력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전과 동일한 내용의 세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응? 이와 같은 새로운 세금부과 처분이 불가 변력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 있는 걸 보완해서 다시 한 것뿐이다. 적법하게 조치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가 변력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판례 1, 2, 4번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효과. 효과에서 1번은 특별한 건 없고. 자, 2번. 불가 변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 변경 못하게 된다는 것뿐이지. 응? 위법이었던 게 적법으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뭐야? 그 위법으로 불이익받는다 그러면 법이 정한 소송기간 내에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즉 불가 변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인데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지 국민을 구속하는 건 아니니까. 국민을 구속하는 건 불가쟁력이야. 그지? 자, 그러면 그 밑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어떤 관계래? 서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틀리고 효력이 누구한테 발생하는가도 다르고 상관이 없는 효력이래. 둘이. 무관, 독립적인 효력이고 무관하다. 우리 분석해보자. 쌍가리 1번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번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불가쟁력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기간 지나면 발생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불가변력은 행위의 성질 내용 때문에 한 번 한 이상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행정청이. 이거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생겼다 해서 불가변력이 따라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다. 서로 각각 별개다. 응? 너무 쉬운 얘기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맞춰요. 자, 첫째 줄 동그라미 2번 주제. 불가쟁력이 발생했대요. 그럼 뭘 의미한다? 상대방이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못하게 된 것일 뿐. 응? 행정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효력이야, 불가쟁력. 행정청은 뭐 상대방이 소송 기간 놓쳐서 취소하려고 소송 못하게 됐더라도 행정청은 자기가 한 행위가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되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성질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은 알아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응? 그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성질의 경우가 아닌 한
행정구청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그지? 또 반대로 불가 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래. 그러면 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는 없게 되지. 그렇지만 상대방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효력이 불가 변력이지. 상대방 국민은 소송 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달라고 소송을 해서 취소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2번 문장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두 문장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쪼개서 잘 나와요. 그럼 2번.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점 정리해놨어. 표로. 자, 정리해보자. 불가변력은 누구한테 미치는 효력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효력이다. 국민이 소송기간 놓치면 취소로 소송 못하게 되는 거니까 상대방 기타 법적 이해관계인인 국민에게. 불가변력은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함부로 취소 변경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거지 행정기관에게 발생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은 행위의 내용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법이 정한 소송기간 지나면 발생되는 효력이라서 뭐라 그래? 우리가 아까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어?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르고 이건 행정소송 절차, 즉 절차상 발생하는 효력이야. 응? 절차법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반면에 불가변력은 실질적 확정력, 행위의 내용,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효력이고 실체법적인 효력이다. 응? 말한다. 그리고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 소송기간 지나면 취소하러 소송 못해.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효력이야. 응? 근데 불가변력은 아까 국민하고 사이에 그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유지, 응?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의 행위, 그런 일정한 성격을 갖는 행위만 인정되는 거지. 세 가지가 다르다. 꼭 알아두고. 자, 요거 중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강제력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강제력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 이 강제력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 3편 뒤쪽에 가면 학원 가면 행정의 실효성 홍보서라고 상세하게 공부해. 그래서 강제력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지? 그래서 강제력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핵심은 뭐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번째 끝에 보라고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 응? 자력, 집행력 할 때 자력이 스스로 자자를 쓰는 자력이지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그 다음에 제재력은 국민이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제재를 할 수 있는 힘. 응? 그래서 자력, 집행력 뜻 읽어보면 자,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그래서 공익에 지장이 생겨. 그러면 행정기관은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만들어내. 장래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국민이 의무를 이행할 거면 강제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강제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력으로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그래서 우리 전에도 행정법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운전 관계의 특징이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했지. 내가 누구하고 돈 빌려주는 민법상 계약을 맺었는데 빌려간 자가 내 돈을 안 갚는다. 그렇지? 그러면 이 민법상, 사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돈 갚아야 될 의무로. 그러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그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재산 뺏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내 돈 채울 수 있어? 그거 안 되잖아. 그게 자력으로 강제하는 게 안 되고 민사소송, 법원에 소송을 내가지고 법원의 힘을 빌려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상대방이 돈 갚는 의무를 이행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실현, 상대방의 의무의 확보를 위해서는 스스로는 안 되고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야 돼. 그죠? 근데 세무서장 같은 행정기관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지? 세금을 낼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법원의 힘 안 빌리고 세무서장이 직접 공무원들 시켜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팔아서 세금을 충당하도록 법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법원의 힘 안 빌리고 스스로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그런 얘기했지.
예전에 누가 내가 집주인이야. 집주인인데 내 방, 응? 방 하나를 뭐 세를 줬어. 그 계약을 맺고 세를 줬어, 그지? 그 사람 기간이 만료됐는데 워낙 방도 지저분하게 쓰고 막, 응? 그래갖고 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하고 나가라 그랬어, 응? 근데 이 사람 안 나가, 응? 안 나가. 그리고 문 잠궈놓고 자물통으로 잠궈놓고 오지도 않아. 그 짐을 빼고 다른 사람 세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나타나지도 않고 방문 잠궈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집주인이 가서 그런 상대방이 없다고 자물통 다 부수고 막 짐 드러내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죠? 법원에 소송 걸어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이런 사정이 인정돼서 법원이 허락을 해줘야 돼. 이 사람 자물통을 부수고, 응? 이 사람 짐을 꺼내서 컨테이너에 이렇게 보관해 놓겠다. 이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게 적법으로 인정되지. 함부로 그랬다간 이거 고발당하고 처벌될 수 있어요. 또 손에 물어줘야 되고, 응? 개인 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실현하는 거 안 돼요. 응? 응.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정관계뿐 아니라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 내 자전거 도둑 맞았어. 그래갖고 내가 찾으러 다녀. 그지? 내가 찾으러 다녀가지고 범인을 잡았어. 내가 죽도록 패면 돼? 그 자전거 되찾아오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안 된다니까? 그 처벌한다니까? 처벌돼 오히려. 응? 누구 힘을 빌어야 돼? 경찰에 신고.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어도 수사하는 것도 경찰에 맡기지만 스스로 어떻게 찾아서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알아도 경찰에 신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고 내 자전거 돌려받고, 그치?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가서 두들겨 패고 뺏어온다. 이거 오히려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은 힘을 빌리게 돼 있죠. 개인끼리 문제는. 그런데 행정기관은 국민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이 영업정지, 어떤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내렸는데 영업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럼 시장이 공무원들 시켜서 직접 영업소 폐쇄 조치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폐쇄 조치 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게 자력 집행력이야. 응? 그래서 뜻, 법적 근거,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력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자력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돼. 의무 부과. 그지? 법에 의해서나 또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 그런데 자, 의무 불이행한다. 이행을 안 해. 의무 불이행 경우.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경우, 자,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목적이 어디 있냐? 이 사람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야. 의무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게 목적. 실현 목적. 목적이 여기 있는 거야.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세금 낸 상태를 실현하는 거. 응? 영업 정지 시켰는데 영업을 계속한다. 영업을 못하는 상태를 실현하는 거. 그렇지? 여기에 목적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는 거야. 강제 집행. 응? 근데 이 강제로 집행하는데 이게 자력으로,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그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제재력. 의무를 위반했어. 의무 위반 경우. 의무를 불이행이나 위반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과거 위반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처벌, 위반에 대한 제재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1차적 목적. 과거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한 거에서 제재하는 게 목적일 때는 여기다 제재력. 그래서 제재를 한다고. 제재.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무슨 벌 주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응? 그다음에 무슨 영업 정지도 시키고 허가 취소도 하고, 그지? 이게 이제 제재 처분하는 거야. 제재 처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재 처분할 수 있는 힘을 제재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요거 내 칠판에 쓴 이유는 이제 과거 이래서 이거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에 의무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법치행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죠. 그럼 이 법률에서 국민한테 뭔 의무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 그지? 근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행정기관이 의무 이행 안 한다고 강제 조치 들어가려면 이 법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이 법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강제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야. 응? 거기 보면 과거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동시에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고 있는 법이다. 의무 부과의 근거법이 동시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도 된다고 봤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단지 의무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이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강제하거나 의무를 위반한다고 벌 주려면 반드시 따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응? 강제할 수 있거나 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응? 그래서 거기 법적 근거에 뭐라 했어? 과거에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근거법은 동시에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이렇게 강제로 행정기관이 자력 집행하는 데는 의무 부과하는 할 수 있게 한 법하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 따로 필요 없다고 봤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날이 중요한 얘기죠. 오늘날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와 의무를 불이행한다고 강제 집행하는 건 별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무 부과하는 근거법과는 별도로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중요한 논점이에요. 응? 오늘날 강조. 자, 그래서 인정 범위는 이 동그라미 이거네. 강제 집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의무가 부과됐고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는 거지. 그럼 의무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명행위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전제가 되니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면 강제 집행 문제는 안 생기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그 인정 범위의 동그라미 1번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용어들 나오잖아. 이 집행력은 명령적 행정행위 중 하명행위에서 문제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무가 부과돼야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라는 문제가 연관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나 신분을 부여하는 그런 형성적 행위에서는 강제 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 그 정도. 제재력은 별로 논할 필요가 없고, 응? 위반에 대해서 그냥 제재하는 조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당연히 똑같은 의미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만 갖고는 안 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제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그 효과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자론이 조금 긴데 오늘은 그냥 350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응? 한 페이지만. 자, 우리가 아까도 나왔지. 행정의 하자가 있을 때, 공정력 얘기할 때 나왔잖아. 행정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구속하는 힘. 거기다 하자란 말이 나왔어. 그럼 여기 349쪽에 하자란 뭐래? 하자란 흠이라고 돼.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를 흠이 있다, 하자가 있다 얘기해.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내. 그래서 하자란 또는 흠이란 우리가 앞서 공부한 행정위가 갖춰야 될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립 요건으로서는 뭐였어? 행정주의 내부적으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 갖춰야 될 요건. 그 다음에 외부적 성립 요건으로는 외부의 표시, 즉 상대방의 표시.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은 상대방의 도달.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렇지? 그런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하자가 있다, 흠이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 공부할 거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눈으로 읽어보고 두 번째 줄. 행정절차법 뭐라고 써있대? 행정청은 자기가 한 법 집행 조치인 처분의 오기. 뭔가 글자 잘못 썼단 말이야. 응? 오산 계산 잘못이 좀 있었단 말이야.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대요. 요거 밑줄. 요 규정의 뜻은 뭐야?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한 오기나 오산, 뭐 누구한테 세금 부과하는 고지서에 글자 하나 뭐 중요한 글자도 아니야. 뭐 글자 하나 잘못 썼다 그래서 그 세금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다루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계산상 잘못도 아주 간단한 계산 잘못. 뭐 1억의 세금을 부과해 아니 저 10만 원 세금 부과해야 돼. 1억의 세금을 부과해야 돼. 이런 거는 그건 명백한 위법이 있지.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영하나 붙이고 이건 중대한 하자로 볼 거야. 그렇지? 근데 뭐 아주 뭐 숫자 하나 뭐 날짜 하나 뭐 잘못 썼는데 그게 큰 그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뭐 그렇다면 그런 거는 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 행정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알아서 고치고 통보하고, 그지? 또 상대방이 먼저 발견하면 야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신청받아 고치고 바로 알려주면 된다, 그지? 독자적인 위법세를 안 본다는 거.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시하고 밑에 팔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판례 1번을 보니까 앞에 밑줄 치기 전에 세 줄 보자. 자 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관청이 무슨 통지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특정 기재할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건 위법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세금부과 고지서로 보자. 세금부가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뭔가 기재할 사항을 기재 안 하고 세금부가 고지서를 보냈다면 그 세금부가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법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이런 비슷한 거다, 그지? 그런데 셋째 주 과세관청이 그 기재할 사항을 일부 누락, 기재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일부 잘못 기재했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그지? 누가 봐도 이거 명백히 뭔가 잘못 기재한 거야, 오타야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분명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 최종 문서 보내기 전에 상대방에 미리 보내준 문서가 있어. 최종 조치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조치 나갈 겁니다 하고 미리 문서로 통보했는데 거기에는 기재할 사항이 다 제대로 기재돼 있고 나중에 최종 보낸 문서에 뭔가 누락돼 있어. 그렇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앞서 받은 문서를 통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자기한테 뭐가 된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 최종 보내온 문서에 뭐가 조금 누락되거나 빠져있더라도 충분히 다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최종 문서에 조금 빠져있을 때 그거 가지고 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거기에 다섯째 줄에 앞서 이루어진 어떤 통지서에 상대방이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또 특정하고 상대방이 뭔가 위법이라고 이거 최종 문서 온 거 이렇게 최종 조치 이거 위법이라고 불복 신청 소송 같은 거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였다면 그를 위법이라고 볼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기재할 사항을 좀 빠뜨리긴 했는데 아주 그것이 단순한 착오, 사소한 누락, 그지? 그런 거에 불과하고 또 문서를 최종 문서에 뭐가 빠졌는데 앞서 보낸 문서에 다 제대로 돼 있어 상대방이 충분히 다 알 수 있었다면 그 최종 보낸 문서에 뭐가 조금 누락돼 있어 그거를 위법이라고 볼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다. 그지? 1번이 같은 게 고지서에 세금 고지서에 필수로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면 위법이다. 그러나 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세금 부과 비율 세율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도 고지서에 기재된 문구나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이건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거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고 또 그지? 또 세금 산출 근거도 다 쉽게 알 수 있어서 만약에 이 세금부가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소송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였다면 그거 갖고 위법이라고 할 건 아니다. 그지? 1, 2번 비슷한 거예요. 응? 지금 동그라미 2번과 연관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 페이지 보면 하자의 유형과 효과 이런 제목 있죠? 하자의 유형과 효과. 우선 눈으로 한번 박스 안에 보세요. 자, 행정의 하자는 크게 따지면 넓은 의미의 하자는 위법인 경우와 부당인 경우로 나누는데, 응? 그러면 위법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법을 위반한 거죠. 부당은 법을 위반한 건 아니야. 즉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그 현장 상황에 딱 맞는 조치가 아닌 조치를 법에 어긋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상황에 가장 타당성이 높은 조치를 택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좀 부족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하다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구별은 하지만 현실에서 막 섞어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행정위의 그 흠은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누고 위법한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느냐 단순 경미한 위법이 있느냐 이렇게 나눠. 그런 다음에 오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 무효인 행위로 취급하고 단순 경미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부당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행위. 그래서 공정력이 인정돼서 일단 취소 전까지는 유효로 통용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의 유형은 위법과 부당, 그리고 그다음에 효과는 무효로 되는 거와 취소 사유로 되는 거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쌍가로 3번 가세요. 자, 행정위가 한 행위가 우리 이제 하자는 그냥 보통은 좁혀서 말하면 위법만 주로 말해. 응? 넓게 말하면 부당한 경우도 포함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위법으로 생각하면 돼. 응? 그러면 자,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느 당시의 법.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이 A 법률에 따라 시장이 홍길동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 원래부터 법을 어긴 위법인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응?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그지? 위법이라고 인정되면 취소 판결. 응? 위법 아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 할 텐데, 그럼 법이 안 바뀌었으면 같은 법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만 이게 상대방 국민이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다 주장하는 건 무슨 법을 근거로 하겠어? 이 A 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 법에 어긋난 조치다 하고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겠지?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이 이게 개정이 된 거야.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어.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때 와서 판결을 내리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위법을 가려야 될 것인지, 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개정되기 전에 그 법에 따라 위법한 조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한 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처분 시점, 개정된 법이 아니라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 하자가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대. 그래서 자, 행정행위 하자유인 판단은 행정행위 발령 당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집행
조치할 당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지배적인 견해이자 판례 입장이야. 응?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A 법률에 따라 시장이 홍랑한테 영업정지시킨 거, 법원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저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판단. 그래서 만약에 위법이다 하고 판정을 내렸다고 치자. 응? 이 법을 기준으로, 바뀐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이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위법이라고 판정 내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위법이라고 판정해서 시장이 행한 영업정지는 취소한다고 취소 판결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행했던 원래 영업정지 처분은 판결로서 취소돼서 없던 일이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시장은 다시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영업정지 내릴 수 있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응?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어쨌든 중요한 단어 하자 의무 판단 시점은 행정이 발령 당시 처분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법 바뀐 거, 응? 또 그 사정 변경이 생긴 거 이런 거는 그 행위가 하자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그걸 판례 1번을 읽어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즉 하자 여부,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했을 당시의 법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내려야 한다. 응? 행정처분이 있고 난 후 법령의 개정 폐지,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해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셋째 줄, 그러면 셋째 줄에 구체적인 사건인데 뭔가 볼까? 자, 어떤 콩고, 이게 실제 이제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내전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콩고 난민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를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 그리고 우리나라는 난민법이라는 게 정해 있어서 그 난민의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면 난민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난민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아마 장기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국제 인도적 차원에서. 그래서 콩고 내전을 피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부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콩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거부 조치는 위법이다 해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 소송을 하는 중에 콩고의 내전이 해소가 된 거야. 다 끝난 거야. 응?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는 이거 그 콩고의 내전이 일어났고 자기 본국에 있으면 이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 적에 의해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박해받으니까 받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돼 하고 거부를 했는데, 소송 중에 거부해서 소송 도중에 법무부 측에서는 우리가 거부한 거 문제 없다. 응? 그러면서 무슨 이유를 들었어? 지금은 다 내전이 해소됐다. 응? 근데 그건 이미 거부 처분 내릴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거부 처분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거부 처분이 위법이었는가는 법무부 장관이 거부 처분을 내릴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상황이 바뀐 거 가지고 거부 처분이 위법이었는지 이거 판단하면 안 돼. 나중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앞서 행해진 일이 위법이었는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읽어보면 난민 인정 신청받고 거부 처분한 거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 그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다고요?
그 거부 처분한 거에 위법인지 아니지 아무 영향 안 미쳐. 달라질 수 없다. 응? 그 거부 처분 내릴 당시에 그 당시 상황을 기초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지? 네, 그런 예죠. 뭐 2번도 비슷한 거다. 그지? 행정기 공정거래과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이 의무 부과하는 처분이야. 그 처분이 행해질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응? 다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가 핵심인 거죠. 응?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는 뒤에 거랑 이제 이어지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 공부를 하는 걸로 합시다. 응? 그리고 오늘 배운 주제가 행정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 그 다음에 확정력으로 불가증력과 불가비 여기에 초점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얘기는 뭐 간단하게 뒤에 거랑 연결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문제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 오늘은 진도 나간 그 범위가 공정력, 확정력이라는 짧은 주제에 그쳤어, 그지? 근데 오늘 너무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많이 나가지는 않고 오늘 배운 것만 기출문제 연습하도록 합시다. 응? 네. 자.